경비원 주제에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그 나이 먹고 이런 꼴로 사는 거 자식들한테 안 부끄러워? 이 치욕적인 말은 그 여자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용복입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한때 저는 해외에서 크게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한국 출신임에도 미국 400대 갑부로 선정될 만큼 큰 부를 이뤘죠. 주변에서는 저를 많이 부러워했어요. 돈도 많고 아름다운 아내와 듬직한 아들도 있으니 부족함 없는 삶이라고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맑은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우디를 타고 다니는 진아 씨에게 충격적인 일을 당했습니다. 경비 주제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당신이 뭔데요? 경비 주제! 그러더니 갑자기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제 얼굴에 던진 거예요. 순간 뜨거운 액체가 얼굴에 닿는 고통보다 그 말 한마디가 더 아팠습니다. 경비 주제.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3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모욕감은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궁금하실 거예요. 성공한 사업가인 제가 왜 경비 일을 하고 있는지. 실은 30년간 일궈온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은퇴했거든요. 나이도 많이 들었고 좀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쉬고 나니 삶이 너무 공허하더군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찾기 시작했고 이렇게 경비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날도 진아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저를 손가락질하며 머리를 툭툭 쳤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고 있을 때 아내가 점심 도시락을 들고 오는 게 보였어요. 남편이 수모를 당하는 걸 본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전 괜찮은 척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여자 뭐예요? 미쳤나봐. 여보, 신고해요. 여보, 진정해봐.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아내를 달래고 함께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진아 씨가 또 왔어요. 이번엔 가방을 맡겨달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분실 위험 때문에 객배 외 물품은 보관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서 거절했습니다. 가방 하나 맡기는데 이게 뭐가 그리 어려워요? 진아 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규정을 설명하려 했지만 아내가 참지 못하고 나섰어요. 저희 남편이 규정대로 일하는 건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진아 씨의 입에서 비웃음 섞인 말이 날아왔습니다. 남편이나 부인이나 딱 수준에 맞게 사시네요. 역시 경비원 부부답게. 그 순간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저는 괜찮았지만 아내까지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걸 보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참았어요.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괜찮아요. 이해해주자라고 달랬죠. 제가 이런 수모를 참으며 경비 일을 하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인생에 포기는 없다는 제 좌우명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버티는 게 최선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제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죠. 사업할 때 구입했던 롤스로이스를 차고에서 꺼내기로 한 겁니다. 차고에서 먼지를 털어내고 광을 내는 동안 웃음이 났어요. 제가 이런 방법을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경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단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경비실 옆 주차장에 롤스로이스가 주차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출근하는 주민들의 반응이 재미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다가 차를 보고 놀라서 돌아보고 다시 경비실을 보고 그런 표정들이 하나둘 늘어갔어요. 저기 경비실 옆에 있는 차 혹시? 네, 제 차입니다. 정말요? 이런 대화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경비원이 롤스로이스를 가지고 있다니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는 이야기들이었죠. 진아 씨도 그 차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다가 차를 발견하고는 한참을 서서 바라보더니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설마 저 차가 경비원 차일 리가 없잖아요. 훔쳤으면 몰라도. 큰 소리로 말하는 진아 씨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멸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 평소처럼 했어요. 아침마다 인사하고 택배를 전달하고 단지를 순찰했죠.
이제는 제 차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주민들이 늘어났고 몇몇 분들은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물어보셨어요. 김용복님, 혹시 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냥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허세는 어디서 빌려와 놓고 자랑하는 꼴이 너무 우습네요. 진아 씨의 날선 목소리가 경비실 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롤스로이스를 보여줬는데도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그 태도에 처음으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체력을 보여줘도 변하지 않는 저 여자의 모습을 보며 저는 갑갑함을 느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어느 날 제 아들 유민이가 아파트로 찾아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아침부터 진아 씨와 심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비서라는 젊은 직원의 신분을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하찮은 경비가 뭔데 감히 내 직원을 검사해 라며 말을 퍼부었죠. 심지어 제 앞에 커피를 던지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는 늘 그랬듯 묵묵히 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후가 되자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유민이었습니다. 아버지 근처에서 투자 미팅이 있어서 들렀어요. 새로 떠오르는 중소기업인데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곳이라 우리 회사와 시너지가 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유민이의 설명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때였어요. 멀리서 고급 구두 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진아 씨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경비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죠. 뭐라고요? 그 바이어가 계약을 안 하겠다고요? 제가 지금 급하게 가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화를 끄는 진아 씨는 곧장 경비실로 달려왔어요. 아침에 있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해외 바이어가 진아 씨의 집을 방문했는데 제가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바람에 기분이 상했다는 거예요. 결국 계약이 무산되었다면서. 이봐요, 경비 양반. 진아 씨는 대뜸 경비실 창문을 거세게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커피가 넘어져 바닥에 쏟아졌어요. 당신 때문에 수백억 계약이 날아갔잖아요. 그렇게 신분증 검사가 중요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그 순간 분노에 찬 목소리와 함께 진아 씨는 자신이 들고 있던 계약서 뭉치를 경비실 바닥에 내던졌어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 줄은 알아요? 당신이 평생 벌어도 내 차 한 대 값도 못 보는 주제에 이딴 식으로. 옆에서 유민이가 진아 씨의 행동을 보고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알고 보니 투자를 하겠다는 그 회사가 바로 진아 씨의 회사였던 거예요. 방금 전까지 미팅 자리에서 본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죠. 투자 미팅에서는 겸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더니 이렇게 다른 면이 있었다니. 뒤늦게 진아 씨도 유민이를 알아보고는 창백해졌습니다. 진아 씨는 회사가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직원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열변을 토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유민이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굳어졌어요. 방금 전 진아 씨의 모욕적인 언행이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조용히 자신이 제 아들이라고 밝혔죠. 순간 진아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아까 투자 미팅에서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나 봐요. 우리 경비원이 무슨 롤스로이스가 있으냐? 웃기지도 않아요. 그냥 허세 부리는 거겠죠. 돈이란 건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사람 같은데 라고 비웃었던 것과 방금 전까지 보여준 끔찍한 태도까지 모든 것이 유민이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깨달은 거죠. 진아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온몸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김 회장님, 제가. 유민이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과는 사업적 논의가 불가능할 것 같네요. 진아 씨는 땅이 꺼져라 들어가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무릎까지 꿇으며 용서를 빌었어요. 자신의 뻔뻔함과
오만함을 부끄러워하며 느꼈나 봅니다. 투자는 물론이고 그동안의 평판까지 모두 잃을까봐 겁에 질린 듯 했어요. 그렇게 진아 씨는 도망치듯 경비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마주쳤을 때는 진아 씨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며칠 동안은 경비실 앞을 지날 때면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지나가곤 했죠. 한 번은 비가 오는 날 우산도 없이 뛰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우산을 들고 뒤쫓아가려 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바란 건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진아 씨가 조심스럽게 입주민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주민들이 의아해했죠. 특히 고층에 사시는 이전 대표님은 며칠 전까지 경비원한테 커피를 던졌던 사람이 무슨 대표냐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아 씨가 내세운 공약을 본 저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렇게 그녀가 내세운 첫 번째 공약은 경비원들의 처우 개선이었습니다. 좁은 지하 경비실의 낡은 시설을 교체하는 것부터 시작했죠. 여름철에는 후덥지근하고 겨울에는 한기가 도는 공간을 쾌적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에어컨도 설치하고 난방 시설도 개선했습니다. 휴게실도 새로 만들어졌어요. 처음에는 관리비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진아 씨는 자신의 사업 경험을 살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야간 근무 환경 개선이었어요. 중간에 택배를 찾으러 오는 주민들, 심야에 귀가하는 주민들을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경비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3교대 시스템을 도입한 거죠. 기존의 맹목적인 24시간 근무 체계를 개선하여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덕분에 저희는 더 나은 컨디션으로 주민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함께하는 주민의 날 행사는 진아 씨의 진정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획이었습니다. 경비원, 미화원과 주민들이 모이는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었죠. 주민들은 직접 경비 업무를 체험해 보았습니다. 한밤중에 순찰이 얼마나 무서운지, 매서운 한파 속에서 주차 관리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직접 겪어보니 이해가 된다고 말하는 주민들이 늘어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쌓이면서 아파트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택배 보관을 부탁할 때도 늦은 시간이면 다음날 찾아가겠다며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죠. 층간소음 같은 민감한 문제도 이웃 간의 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진아 씨의 변화는 특히 놀라웠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왜 그런 규정이 필요한지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가끔 저를 찾아와 조언을 구할 때면 그녀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죠. 사업가로서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또한 여진 씨의 진심 어린 변화를 지켜보면서 문득 옛날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초심,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던 그 시절이 말이죠. 진아 씨의 눈빛에서 그때의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해 진아 씨가 제안한 태양광 발전 시설 도입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설득해 나갔죠. 투자 비용과 예상 수익을 꼼꼼히 계산해서 설명하고 환경보호라는 가치까지 더해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저는 유민이를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민아, 진아 씨 회사 투자건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게 어떻겠니? 처음에는 유민이가 망설였지만 제가 설명했어요. 때로는 사람의 가능성에 투자하는 것이 숫자로 보이는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고요. 그동안 진아 씨가 보여준 변화와 성장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도 말이에요. 결국 유미는 진아 씨의 회사에 투자를 결정했고 지금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진아 씨는 이제 직원들의 복지도 크게 신경 쓰고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 활동도 열심히 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죠. 아침이면 여전히 일찍 일어나 경비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출근하는 주민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택배를 전달하고 단지를 순찰하는 일상이 이제는 제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었어요. 가끔 지인들이 묻습니다. 그동안의 경력도 충분할 텐데 왜 이 일을 계속하느냐고. 하지만 그들은 제가 느끼는 이 특별한 행복을 모르는 거죠. 이렇게 진아 씨에게 경험했던 시간들이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이런 따뜻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진아 씨가 새로 시작한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축하의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대신 우리 아파트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대접을 제안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이웃사랑 식사는 이제 매달 열리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여진 씨는 이제 이런 자리에서 가장 밝은 웃음을 보여줍니다. 얼마 전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다른 아파트 경비원분들이었습니다. 진아 씨가 주선한 자리였죠. 저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하면서 제 이야기가 알려졌나 봅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입주민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시작된 모임이 이제는 매달 열리는 정기 모임이 되었습니다. 여러 아파트의 경비원들이 모여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자리죠. 진아 씨는 이 모임에 장소도 제공하고 때로는 다과도 준비해 주곤 하였습니다. 또한 유민이도 이 모임에 관심을 보였어요. 얼마 전부터는 회사 내에서 따뜻한 경비실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경비실 환경 개선부터 시작해서 경비원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까지 마련했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이런 생각도 못 해봤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가끔은 제가 하는 일이 자꾸 사소하게 느껴질 때도 있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런 변화들을 보며 다시 힘을 얻어요. 작은 친절과 배려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걸 직접 목격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아파트는 이제 다른 곳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어려움이 있는 이웃을 돕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저를 친아들처럼 따르시는데 그게 참 감사하죠. 경비원이 아닌 새로운 도전이 제게 가르쳐준 게 참 많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우리 모두가 조금씩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깨달음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저를 통해서 유민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매출과 이익만 생각했던 아들이 이제는 직원들의 행복도 중요하게 여기죠. 얼마 전에는 회사 내 직원 복지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저와 진아 씨의 이야기에서 무언가를 배운 것 같아요. 아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이 일을 시작하셨는지 그날 유민이가 한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져 어쩌면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 유민이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르겠네요. 며칠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주민이 제 롤스로이스를 보고는 깜짝 놀라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반응이 낯설지 않아요. 오히려 그 차는 이제 주민들과의 특별한 추억이 되었죠. 주말이면 가끔 그 차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근교 나들이를 가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밖에 나가기 힘든 분들이 좋은 차를 타고 나들이를 가면 무척 좋아하시거든요. 그분들의 행복한 미소를 볼 때면 제가 가진 것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가득한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아내가 저에게 해준 말입니다.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그들과 나눈 진심 어린 대화들이 제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게 무엇인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이들의 삶에 작은 빛이 되어 주는 것, 그것이 제가 찾은 인생의 참된 의미입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설렘을 안고 경비실로 향합니다. 출근을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업가로서 30년을 살면서 저는 성공이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더 큰 회사를 만들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그게 성공의 척도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저는 경비원으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큰 변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소망이었고, 먼저 경비실 옆 공간을 주민들의 쉼터로 꾸미고 싶어요. 그동안 사업하면서 배운 인테리어 디자인의 경험을 살려 사계절 꽃이 피는 정원을 만들어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주민들이 잠시 들러 차 한잔 마시며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요. 또 아파트 내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나눔의 날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아내가 요리를 참 잘하거든요. 이웃 주민들과 함께 반찬을 만들어 어르신들께 전해드리면 우리 공동체가 한층 더 따뜻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 대여 서비스를 해볼까 합니다. 아침에 우산을 못 챙긴 주민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작은 배려로 시작해서 점차 서로를 생각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구상 중입니다. 경비실 아저씨와 함께하는 안전 교실을 열어서 아이들에게 생활 속 안전 수칙도 가르치고 이웃에 대한 예의도 알려주고 싶어요. 맞벌이 가정이 많다 보니 방과 후에 잠시라도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한글 교실도 시작하려고 해요. 해외 사업을 하면서 쌓은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언어의 장벽 때문에 이웃과 소통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리고 가장 원하는 것은 주민들의 재능을 모아 작은 문화 축제도 열어보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악기를 연주하고 누군가는 그림을 그리고, 이런 재능들이 모이면 우리만의 특별한 문화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경비실이 단순한 지키는 곳이 아닌 주민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고 서로의 기쁨을 나누고 때로는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그런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웃과 마주치게 될지,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지 그 설렘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이제는 확신합니다. 저는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자신이 선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 주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진아 씨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한 사람의 마음이 변화하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주민들과 나누는 따뜻한 미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소속감, 이런 것들은 제가 사업가로 있을 때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행복이었죠. 이제는 압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건 직함이나 명예가 아니라는 걸.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이들과 진심 어린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걸 말이에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경비원이 새로운 시작을 통해 저는 더 큰 부자가 되었으니까요. 돈이 아닌 마음이 가득한 부자로 말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어요. 행복하세요.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즐거운 영상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